제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 때문인지 아직도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를 듣기도 전에 말이지요. 퇴임하고 나서도 이 습관은 변함이 없어서 아내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매일 아침 아내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건강 해친다고 걱정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생활 습관이 제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침 산책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는 것이 일과의 시작입니다. 전공자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건물의 기울어짐이나 균열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도 아침 산책이시네요? 경비실의 김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3년째 같은 시간에 마주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친근한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은 제가 옥상 텃밭에서 가꾼 채소도 나눠주곤 하지요. 사실 우리나라 주요 초고층 빌딩 대부분에 제 자문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내진 설계 분야에서는 제가 제안한 설계 방식이 표준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이력을 굳이 내세우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안전을 점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놓았더군요. 우리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줬었는데 벌써 그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버님, 서연이한테 연락 왔어요. 큰 며느리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요즘 마음에 드는 아파트들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된다고 말이에요. 순간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냐고 며느리에게 물으니 제가 현대건설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구조 설계를 검토했던 아파트들이더군요. 특히 기초공사와 내진 설계에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내일 한번 가볼게. 전화를 걸자 손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그 아파트 잘 알아. 내가 구조 설계 자문도 했었거든. 정말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양복 입고 가실 거예요? 서연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평소처럼 가면 되지. 뭐하러 옷을 갈아입나. 그게 그 부동산이 좀 깐깐하다고 하더라고요. 까다롭게 군다나요. 더 잘 됐네. 할아버지가 한번 가봐야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여보, 혼자 가실 건가요?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가시죠? 이대로 가야죠. 30년 교수로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보려면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내가 굴지의 건설회사 자문위원 할 때도 이런 차림이었어요. 건설 현장을 다닐 때도 이렇게 다녔고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평생 구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건물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소박해 보이는 건물이 더 튼튼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보내준 부동산 중개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프리미엄 중개사무소더군요. 평소처럼 낡은 점퍼 차림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공사장 인부 같아 보였지만 이게 바로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을 드나들며 이론과 실물을 확인했던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호텔 같은 고급 오피스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3층으로 올라가니 VIP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마치 금융사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인사를 하다 말았습니다. 제 낡은 점퍼와 편한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금세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거만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치 이런 곳에 왜 오셨나요?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네, 매물 좀 보러 왔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84 타입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실매물만 다루고 있어서요. 혹시 다른 지역은 관심 없으세요? 아파트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요. 84B 타입 기준으로 지하 기초부터 내진 설계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더군요.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언급하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님께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 아파트는 최저 분양가가 23억인데요. 계약금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비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만 보고 제 능력을 판단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가격은 문제 없습니다. 손녀 결혼 선물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아, 네.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자산 증명서를 먼저 확인하고 보여드려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조도면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특히 84B 타입 코어 부분이 궁금해서요. 일반 고객에게는 구조도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순간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전문성까지 무시당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은 분이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나오던 중년의 남성이 제 목소리를 듣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잠시만요.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상담을 멈추고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김철수 교수님 맞으시죠? 순간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점장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서 상담하느라 손님이 오신 걸 못 봤습니다. 이민지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죠?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 저는 그저 손님이 아니라 교수님이시잖아요. 87년도 힐스테이트 설계 자문위원이시고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 설계의 대가신데. 지점장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민지 대리라는 직원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네요. 저는 단지 일반적인 절차대로. 일반적인 절차요? 어르신 한 분이 오셨으면 더 친절히 모셔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분양하는 이 아파트의 자문위원이셨다고요. 당장 사과를. 박 지점장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왔으니까요. 아닙니다, 교수님. 저희 직원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지점장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달았던 것이 있었거든요. 꾸중도 때로는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 깨달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민지 대리님, 제가 왜 이런 차림으로 왔는지 아세요? 이민지 대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건축공학과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건물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죠. 화려한 외관의 건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허름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그 속에 뛰어난 공학적 설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민지 대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도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찾아온 건 손녀의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제 평생 모은 돈으로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이민지 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돈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요. 회의실에서 도면을 펼쳐보며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점장과 이민지 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지하 40m까지 들어간 파일, 공법, 내진 1등급을 훨씬 뛰어넘는 설계, 집안 치마까지 고려한 기초 보강. 이런 것들이 진짜 아파트의 가치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조경도 좋지만 결국 집은 튼튼해야 하니까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민지 대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지 대리님. 제가 부르자 그녀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부동산 전문가의 역할 아닐까요? 외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건 건물을 볼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이민지 대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건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서연이 신혼집으로는 84B 타입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 말에 지점장이 화색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직접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이민지 대리도 같이 가죠. 오늘 교수님께 많이 배워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모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민지 대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늘 수수한 차림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그건 건설 현장에서 평생 배운 교훈 때문입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는 현장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거든요. 집안 상태를 확인하려면 직접 땅을 밟아봐야 하고 구조물의 상태를 보려면 직접 만져봐야 해요.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민지 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내내 조용히 걸었지만 제 말을 곱씹어보는 눈치였죠. 모델하우스에 도착해서 실제 매물을 둘러보는 동안 이민지 대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을 담아 매물을 설명하려 노력했고 제가 질문할 때마다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게 정말 부끄럽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물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이민지 대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보니 교수님께서 이 낡은 점퍼를 입고 계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야겠습니다. 지점장과 이민지 대리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박 지점장님, 여기서 계약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상담실에서 제가 말씀을 꺼내자 지점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으신 선택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자문하신 아파트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은 계약서를 준비하면서 이민지 대리를 불렀습니다. 이민지 대리가 계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이민지 씨는 이제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민지 대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대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 잊으세요. 대신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 오시더라도 오늘 배운 걸 잊지 마세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안목. 그게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내 기사로 시작해 이론과 실무를 익히며 성장하던 그 시절, 저도 많은 실수를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고 이제 곧 새 집으로 이사를 할 날만 남았네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집 최종 점검을 하러 온 날이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민지 대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객님, 입주 축하드립니다. 어머, 이민지 씨? 반가워요. 할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엄청 싹싹하신 직원분이시라고요. 네, 제가 지난번 일 이후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객님께 정성을 다해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특히 구조나 설계의 중요성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답니다. 이민지 대리의 표정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진중한 모습이었죠. 교수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민지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지만 이제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걷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이 아파트에서 우리 손녀가 새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지거든요. 여보, 오늘은 서연이네 가볼까요?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가보지요. 오늘은 특별히 점검도 해야 하니까. 아내는 제 말뜻을 잘 압니다. 평생을 구조에 바친 사람으로서 이제는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일이 제 새로운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